지금은 70대 되면 노인이에요. 지금은 애기축으로 들어가죠. 저는 저 버스를 타도 70대는 노인으로도 안 쳐. 아직도 청청하다고 난 생각이 돼요. 예, 65세면 아기 축이다. 저는 유아 쪽에 속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즘은 한 65살 되신 분들은 지하철 노약자석에 앉아 있으면 어른들 눈치 보인다 이런 얘기들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령층에서도 노인의 기준을 좀 바꿔야 하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팩트체크에서 그렇다면 몇 세부터를 우리 사회에서 노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필규 기자, 최근에 대한노인회에서 이 문제를 언급하면서 관심이 더 높아지게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대한노인회에서 이달 초에 정기 이사회를 열었는데요. 그 이사회에서 이 노인의 연령 기준을 올리는 문제를 공론화해보자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렇게 밝혔던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어떤 내용이 있느냐. 그러니까 4년마다요. 1세씩 기준을 점차 올려서 그러면 이제 20년 뒤에는 노인 기준을 70세로 조정을 하자는 건데요. 자, 이것 외에도 여러 방안 중에서 이제 전문가 논의를 거쳐서 정부가 최종안을 내놓으면은 노인회가 적극적으로 설득에 나서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새누리당에서는 오늘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는데 들어보시죠. 정부하고 같은 편일 테니까요. 이 노인의 연령 기준을 올리는 이런 그 제안을 대한노인회 이사회가 만장일치로 했습니다. 진심으로 높이 평가하고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꺼번에 그냥 바로 70세로 올리는 건 아니긴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아무래도 뭐랄까요, 그 지금의 노인 기준이 국가 재정에 좀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는데 대한노인회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정부건 여당이건 뭐 반가운 측면이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당장 지난해 7월부터 이제 기초연금이 지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이 이제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이 되고 있는 건데요. 자, 이게 70세로 기준이 올라가게 되면은 연간 2조 5천억에서 한 3조 원 정도의 재정이 덜 들어갈 걸로 복지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현재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경로 우대 혜택이 뭔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은요. 먼저 지하철이나 전철 같은 경우에 무료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그리고 KTX나 새마을호 같은 경우에 최대 30% 할인을 받을 수가 있죠. 또 그리고 국내 항공권 같은 경우에는요. 10% 할인 혜택이 있고요. 또 국공립미술관이나 박물관을 갔을 때는 무료거나 또 역시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고궁이나 일부 공원에서도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이런 수혜 범위가 줄어들 경우에 생길 경제 효과도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65세라는 기준이 근데 언제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게 나름 유서가 깊다고 들었는데. 예, 유서가 상당히 깊습니다. 1889년인데요. 독일의 철혈 재상인 비스마르크가 사회주의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사회보험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자, 이때 노령연금 받을 수 있는 나이를 65세로 정해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후 미국이나 유엔에서도 이 기준을 받아들이면서 국제적인 어떤 기준으로 통용이 됐는데요. 국내에서도 노인 관련 법을 제정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65세, 여러 가지 법에서 65세를 기준으로 삼게 됐던 겁니다. 이 기준이 따져보면 한 130년 가까이 전에 있었던 건데 상황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 비스마르크 시대 무렵의 독일, 그 당시에 이제 독일인 평균 수명을 보면은 49세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당시 49세, 50도 안 됐었단 말이죠. 그랬는데 그 당시에 이제 연금 수령할 수 있는 기준을 65세로 잡았던 건데 상당히 여유 있게 기준을 잡은 셈이었던 거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요. 1970년 당시 기대 수명이 61.9세였습니다. 그러던 게 이게 점점 올라서 2013년 현재 81.9세까지 올랐습니다. 자, 그러니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보는 시각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진 건데 실제 그러면은 노인들 스스로는 몇 세부터를 노인으로 보는지 지난해 설문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나왔냐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80% 가까이가
자, 합쳐서 이렇게 70세부터 위에 80% 가까이가 노인의 기준은 70세 이상이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예. 또 60세, 65세 이렇게 넘은 분들이 노인 취급받기 싫어하는 그런 심리도 많이 작용했을 것 같긴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평균 기대 수명이 늘면서 이런 고민들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했을 것 같은데 거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맞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같은 고민을 하게 되면서 이 공식 은퇴 연령, 그러니까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계속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자, 우리의 경우에는 재작년에 법이 바뀌면서 공식 정년이 60세가 됐었죠.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노르웨이의 경우에는요, 공식 은퇴 나이가 67세고요. 이탈리아와 미국이 66세, 그리고 일본과 독일이 65세. 자, 그래서요, OECD 34개 국가의 평균이 64.6세입니다. 자, 그러니까 노인에 대한 기준 대부분 우리보다 높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나라들이 대개 노인복지라든가 은퇴 후 대비 같은 것들이 우리보다 좀 나은, 혹은 훨씬 더 나은 그런 상황인데 우리하고는 또 그래서 상황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지 이 노인의 기준을 바꾸는 문제가 아주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는데요. 복지부 관계자 이야기 들어보시죠. 이 연금이라는 큰 제도, 이게 소득 보장이 돼야 되잖아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70, 75 올라가는 명 은퇴하고 60년부터 어떻게 사시라는 거예요. 그런 제도가 같이 묶여갖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국민연금 갖고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더 큰 하나의 숙제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 그런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더 큰 숙제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최근 통계에 따르면 국내 근로자들의 평균 퇴직 연령이 52.6세입니다. 노인 기준이 70세가 되면 그 사이 기간에 어찌해야 할지도 큰 문제로 이제 떠오르게 될 텐데요. 그러면서 또 65세 이상 노인의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 보시는 것처럼 현재 OECD 국가 중에 최악의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턱대고 노인 기준을 높이긴 좀 어렵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또 정년 연장 문제, 또 세대 간 갈등 문제도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이 노인 기준 조정 문제요. 재정 절감 효과만 보고 성급하게 추진될 일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었습니다. 당사자 되는 분들도 이거는 그렇게 그냥 기분으로만 생각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김필규 기자와 팩트체크 진행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